1664년 케임브리지에 베로 교수가 오면서 기하학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기하학은 선, 면, 도형 등 기하학적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공간의 성질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22살이었던 뉴턴은 고급 수학에 대해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죠. 그런데 1665년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면서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요즘 우리가 학교를 못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뉴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뉴턴에게는 황금기였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지식들은 폭발적으로 샘솟았고 독창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홀로 지내던 2년 동안 뉴턴은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되어 있었죠. 구분선들로 이루어진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미적분을 창안했고 기하학을 다시 운동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달과 지구도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이는 고대 과학과 근대 과학을 구분지을 수 있는 혁명적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1666년을 기적의 해라고 하죠. 뉴턴이 24살 때였습니다. 1667년 다시 학교로 돌아간 뉴턴은 특별연구원이 되었고 2년 후에 베로 교수는 자신의 자리를 뉴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27살의 젊은 교수 뉴턴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강의를 들어오는 학생이 거의 없어서 벽을 보고 혼자 강의하다가 돌아오거나 아예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군요. 뉴턴이 인기 없는 교수님이었다니 놀라워요. 저라면 이해하지 못해도 얼굴 보러 갔을 것 같은데. 네, 뉴턴의 뒤를 이어 교수가 된 휴스턴도 뉴턴의 수업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으니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대신 뉴턴은 연구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어요. 특히 빛에 관심이 많았는데 뉴턴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빛의 성질에 대해서 밝혀냈답니다. 저는 뉴턴이 그냥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혔다고 해서 그냥 깊은 생각만 하는 과학자인 줄 알았어요. 뉴턴도 실험을 좋아했군요.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직접 보고 탐구하여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뉴턴은 당시에 훅이란 과학자가 쓴 마이크로그라피아란 책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죠. 책에는 너무 오랫동안 자연과학은 뇌와 공상의 산물로만 이루어졌다. 지금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사물들에 대한 관찰이라는 명료함과 건강함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과학자 모임인 왕립학회의 실험 책임자였던 훅은 직접 제작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했죠. 이에 자극을 받은 뉴턴은 망원경을 만들고 수학 대신 빛과 색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당시의 굴절 망원경은 렌즈에서 굴절되는 빛에 의해 상이 찌그러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뉴턴은 직접 금속을 연마한 거울을 이용하여 배율이 높으면서도 길이가 짧은 반사 망원경을 만들었죠. 뉴턴의 전임자였던 베로 교수는 이 반사 망원경을 왕립학회에 소개하였고 1672년 뉴턴은 학회 회원이 되면서 과학자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뉴턴이 작성한 빛과 색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라는 논문은 빛의 프리즘을 통과할 때 굴절 현상과 색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가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라고 하는 것도 뉴턴의 영향이에요. 더 많은 다양한 색깔이 관찰되지만 뉴턴이 한 옥타브인 7음계에 맞춰서 색을 분리한 거죠. 그런데 이때 후기 책에서 묘사한 실험도 활용했는데 논문을 발표할 때 후기의 기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둘 사이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뉴턴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후로 다시 논문을 내거나 자신의 생각을 공표하는 일을 꺼리게 되었어요. 물론 20대에 밝혀두었던 천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죠. 저는 뉴턴이 운동에 관한 법칙만 만든 줄 알았어요. 무지개 색의 비밀도 알아냈다니 대단한걸요? 그럼 뉴턴의 운동 법칙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알게 되었나요? 왕립학회의 과학자들은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론을 많이 진행했어요.
흙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천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또 다른 과학자 헨리는 뉴턴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42살이었던 뉴턴은 24살에 생각했던 이론을 정리해서 1684년 물체의 궤도 운동에 관하여 라는 짧은 논문을 헨리에게 보내주었어요. 이 논문을 받은 헨리는 큰 감명을 받고 좀 더 완성된 이론으로 발표하라고 뉴턴을 설득하게 됩니다. 3년 후에 뉴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인 프린키피아를 발간하게 되죠. 이때 헨리는 자신의 돈으로 책의 출판을 도울 정도로 열성적이었습니다. 헨리의 도움으로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고요. 운동 2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운동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책의 출판으로 뉴턴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드디어 자연의 위대한 진리가 밝혀지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뉴턴의 이론을 세상에 소개한 헨리에게 고마워해야겠네요. 혹시 헨리의 성을 발견한 과학자 헨리인가요? 네, 맞아요. 헨리는 뉴턴의 이론을 이용하여 혜성의 주기를 예언했고 1758년에 헨리의 예언대로 혜성이 다시 나타나자 사람들은 이 혜성을 헨리 혜성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사실이나 현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84세의 나이로 병으로 죽을 때까지 뉴턴은 왕립학회 회장이었고 영국은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를 만큼 칭송하였습니다. 영국의 시인 포프는 그의 비문에 이렇게 말했죠.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때 신이 말하길 뉴턴이여 나타나라 하니 모든 것이 환히 밝아졌다. 라고 말이죠. 죽기 전 뉴턴이 말한 대로 뉴턴은 거대한 진리의 바다에서 놀면서 지식 찾기를 즐거워하는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뉴턴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엔 또 다른 과학자 이야기로 만나요.